저는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신희곤입니다. 저는 국사학과에서 주로 학생들에게 고고학하고 문화유산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같이 창덕궁 이곳저곳 다니면서 대체 이게 어떤 역사를 가진 궁궐인지 이런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제르바이잔에서 온 알베라고 합니다. 한국 온 지는 8년 넘었고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부터 창경궁이나 뭐 경복궁, 궁을 되게 워낙 좋아해가지고 친한 친구랑 같이 시민대학에서 또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랬어요? 이렇게 교수님이랑 같이 네네. 창덕궁을 그렇게 와서 네.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정말 좋은 네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년 전부터 서울시민대학에서 서울의 역사 문화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마 한양도성, 궁궐 맞아요. 이런 거 들으신 것 같아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네. 창덕궁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같이 이렇게 제대로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너무 좋아요. 저 안 그래도 꼭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예, 여긴 또 아무나 못 들어가요. 후원은 예약도 해야 되고 힘든데 오늘은 특별히 저랑 같이 교수님의 그 특별한 그 설명도 듣고 좋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베 한자 잘 알아요? 저 어떻게 읽어요? 찬덕궁. 그럴 줄 알았어요. 사실 이게 모든 궁궐은 각각의 궁의 이름이 있지만 그 궁궐의 정문에 또 다른 이름들이 각각 붙어 있어요. 첫 번째 한자는 문인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근데 한자는 이렇게 거꾸로 읽기 때문에 한글 순서대로 읽으면 문화돈, 한자로 하면 돈화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덕으로서 돈독하게 교화한다. 그래서 그거 돈화의 예. 그 뜻이죠? 경복궁에 정문은 혹시 어떤 문인지 알아요? 그 큰 문이잖아요. 경복궁. 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유명한 광화문. 관문이 그 문 이름이에요? 네, 광화문이 바로 경복궁의 정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든 궁궐에는 제일 중요한 임금만 드나드는 그러한 곳이 정문이고 바로 이곳이에요. 돈화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저번에 네. 창덕궁 갔을 때 네네. 사실 입구가 문이 이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여기가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광화문하고 네. 돈화문의 문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경복궁은 조선의 정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궁궐이었고 창덕궁은 경복궁보다 10년 뒤에 만들어졌지만 임진왜란 때 전부 불이 나서 조선의 궁궐들은 다 불타서 없어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처음 만들어진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이 메인 팰리스가 되고 조선 후기부터는 창덕궁이 중심 궁궐이 되는 거예요. 문이 엄청 대단한 곳이었네요. 맞아요. 엄청 대단한 곳이에요. 일반적인 궁궐의 문이 사실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광화문은 경복궁의 가운데 남쪽에 있는 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면 돈화문이 제일 서남쪽에 모퉁이에 있을 수밖에 없는지. 이거 뭐예요? 저 앞에 숲을 한번 봐보세요. 창덕궁이 있고 저기도 또 건너에 숲이 있어요. 종묘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실 종묘가 창덕궁보다 먼저 만들어져요. 그래서 조상들을 모신 곳에 그 꼭대기에 창덕궁 정문이 있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가운데 문을 만들지 못하고 제일 왼쪽으로 한쪽 귀퉁이로 문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게 돈화문이 이쪽 구석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그런 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 돈화문의 역사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한번 돈화문을 통해서 창덕궁으로 들어가 봐요. 오늘은 가볼까요? 오늘은 알베가 임금하시죠. 좋아요. 가운데 길로. 우리가 지금 돈화문을 통해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화문이라는 건 사실 평상시에 개방하는 문이 아니고 임금이 특별히 행차를 하거나 할 때만 여는 문이에요. 그럼 이제 신하들이 임금을 뵈러 갈 때 어느 문으로 가느냐? 여기 금호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 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임금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있어요. 저 다리를 금천교라고 불러요. 근데 그 금천교는 금천을 건너는 다리다. 금지된 개울.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개울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오늘 알베한테 저 다리의 비밀을 좀 하나 얘기해 주려고 해요. 다리 비밀도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조금만 이쪽으로 옮겨 볼게요. 이쪽이요? 예, 이쪽으로. 예. 알베, 여기 보면 그 아까 제가 비밀을 밝혀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 다리 보면 어떠세요? 살짝 비뚤어져 있는데요? 예, 완전히 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런 거예요? 원래는 창덕궁이 만들어질 때는 저 다리는 반듯했어요. 200년 전에 이 창덕궁하고 창경궁을 그린 동골도라고 하는 그림이 남아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다리도 반듯하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삐딱해서 제가 문화재연구소에 있을 때 발굴을 한번 해봤어요. 저 다리 밑에 반듯하게 이어지는 그 다리 밑에 혹시 원래 다리에 뿌리가 있지 않을까? 네. 아니나 다를까 원래 위치에서 다리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 일제 식민 통치를 겪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금천교 다리를 이렇게 삐딱하게 만든 걸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다리 한번 건너 볼까요? 네. 이 다리를 삐딱하게 할 때 네. 이문도 일제가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이문도 없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복원했는데, 이 이름이 진선문, 이 말은 원래는 선한 곳, 착한 곳으로 나가다는 뜻인데, 의역하면 바른 말을 아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길이 3개다 그래서 삼도라고 부르고, 그 중에 가운데가 제일 높잖아요. 네. 여길 임금이 걷는 어도라고 합니다. 교수님, 여기 이렇게 오니까 네. 문이 2개 더 있네요? 이거 예, 예. 무슨 문이에요? 사실 이제 왼쪽으로 우린 들어갈 건데, 이곳이 바로 창덕궁에서 제일 중요한 정전. 임금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임금님은 또 다른 곳에 계시는데, 인정전 이 마당은 평상시에는 활동을 하거나 개방하는 공간이 아니고 왕실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모이는 곳이에요. 임금이 이제 신하들하고 문무백관의 조회를 하는 때가 있어요. 임금은 저 뒤에 건물에 계시고, 이 마당에 이제 신하들이 서는데, 신하들이 설 수 있게 이 돌에 신하들의 품계를 써서 거기에 맞도록 자기 자리에 이렇게 서서 임금하고 이제 조회를 하는 공간이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왕은 어디에 있었을까? 왕의 집무실은 저기 보시면 바로 저 파란 청기와 지붕이 왕이 평상시에 집무하던 편전, 집무실이에요. 저 건물은 선정전이라고 하는데, 그 앞으로 한번 우리 가볼까요? 저 뒤에 보이는 청기화 건물, 네. 저게 바로 그 왕이 평상시에 신하들하고 집무를 보던 집무실이에요. 거의 잠잘 때 빼고는 저기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잠자는 데 필요하죠? 침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여기에. 앞에 왕의 침전은 희정당, 뒤에 왕비의 침전은 대조전이라고 해서 정전, 편전, 침전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창덕궁의 비원 시크릿 가든을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네. 왜 후원이라고 하느냐? 바로 창덕궁의 뒤에 있는 정원, 앞에는 전각이 있는 공간이고 뒤에 부분에 정원이 있다 그래서 후원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창덕궁은 후원을 비원이라고 불러서 유명한 거예요. 저 유명한 후원 한번 가보고 네. 싶네요. 자, 이제 한번 후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네, 거죠? 이래도 예. 들어갑니다. 사실 네. 후원은 네. 원래는 모든 궁궐에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창덕궁처럼 자연적인 뭐 산이나 네. 이런 게 없는 곳은 인공적으로 이렇게 정원을 아. 꾸며요. 여기는 완전 오리지널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여기는 이제 세계에서 유일할 거예요. 이렇게 자연적인 산을 궁궐의 정원으로 가지고 있는 이 후원의 넓이가 뭐 10만 평 정도 돼요. 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네요. 넓죠? 와, 자, 정말 우리가 아름답네요. 처음 만나는 이 공간이 후원에서도 제일 유명한 교장각이 있는 공간이고, 큰 연못도 있고 저쪽에 2층 건물도 있고, 그래서 정말 뭔가 압도적인 스케일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 바로 이 주함루 권역이에요. 여기는 네. 정조라고 하는 임금하고 관련된 그런 공간인데요. 저 뒤에 보이는 주함루라고 써있는 2층 건물이 있는데, 원래 저 건물은 규장각이라 그래서 왕실 도서관이에요. 역대 왕실에서 수집하고 있는 어떤 보물이나 뭐 책자 이런 것들을 보관하던 곳인데, 사실 이제 저 건물 올라가는 문도 재밌어요. 저 문의 크기 한번 봐볼래요? 가운데는 어수문이라고 써있는 문이 있고, 네, 옆에는 작은 작은 문이 있죠.
작은 문은 네. 신하들이 들어가는 문이고 네. 가운데 문이 임금만 임금님이 다니는. 들어가는. 크기 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유, 확실히 다르죠. 엄청 차이 그러면 나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렇죠. 예. 저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정조 임금이 임금과 신하는 구분을 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었던 그런 임금이다라고 알 수 있는데, 그 어수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보면 여기 연못이 있고 네네. 연못 앞에 이제 저기 정자가 있어요. 저 정자는 부용정이라고 하는 연꽃을 상징하는 그러한 정자인데, 저 가운데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꼭대기 그 그 꼭대기에. 말씀하신. 예, 그거 보이시죠? 네, 보여요. 대나무 마디 같은 통이다 그래서 별병통이라고 하는데, 모든 정자 건물에는 저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소장으로 부임했을 때는 저 호리병처럼 생긴 저게 없었어요. 진짜요? 예. 어디 갔어요? 저게 일제강점기에 아. 일본인들이 또 저걸 일본인들이 또 뽑아버린 가지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정자만큼은 제 모습대로 좀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부용정에 네. 절병통을 만들어서 복원을 하고 지붕에는 전통 와. 기와를 구워서 얹었던 거고요. 또 제가 아까 PD님한테 들어보니까 네. 여기 또 발굴하신 거 따로 또 있더라고요. 이 연못 건너편에 저기 보면 궁궐 안에서 발굴된 우물, 처음에 후원을 만들 때 세조라고 하는 임금이 네네. 여기 후원에 4개의 우물을 팠다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어수문 옆에 이렇게 대나무 울타리들이 있는데 저 울타리 공사를 하다가 우연히 주변에서 돌들이 이렇게 나와서 뭔가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청덕궁에서 여기 이상한 돌 나오는데 네네. 와서 한번 좀 뭐 확인 좀 해달라. 그래서 와서 봤더니만 우물이었던 거예요. 그 우물이 네. 바로 세조가 팠던 4개의 우물 중에 하나였던 거였어요. 그럼 나머지 3개는 여기 있는 건가요? 나머지 3개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저기에 우물이 2개가 나와요. 우물 한번 보러 가시죠. 예, 예. 볼까요? 알베, 저 앞에 바로 네. 보이는 게 우물이에요. 우물 있네요. 제가 발굴해서 찾았던 우물인데 2개 다 조선시대 우물이었어요. 위에는 팔각형으로 돌을 둘렀고 밑에는 방사형으로 돌을 깔았던 우리 궁궐에서 제일 아름다운 우물이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거예요. 찬덕군 정말 우물도 이쁘네요. 예, 우물도 이뻐요. 이 물이 어디서 나는 물이에요? 저 용인지 물고기인지 뭐 이렇게 네. 생긴 저 입구에 보면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는데, 한 비탈의 물들이 저 배수로를 따라서 입수가 되고 물고기 입을 통해서 이제 물이 들어오면 물이 넘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 구멍 있네요. 예, 저기 구멍 보이죠? 만약에 이 물이 넘쳐서 저 구멍까지 올라오면 저 구멍을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디로 빠져요? 이거 화수구로 가요? 아니요, 하수구로 가지 않고 바로 춘당지로 이 물이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또 다음 네. 다음 장소로 장소로 이동하시죠. 한번 또 가봐야겠죠? 예. 예,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는 네. 그 주합루 권역을 봤잖아요. 저기는 임금이 공부하던 곳이에요. 특히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폄우사라 그래서 어리석음을 깨우치다. 그러니까 임금 스스로가 늘 내가 어리석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뜻으로 이제 와서 공부하던 그런 공간인데, 요 뒤에 있는 정자도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여기 2층 자리네요. 2층, 위에가. 2층 네. 정자 아마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을 네. 거예요. 존덕정. 이 정자 이름 자체는 덕을 존중한다라는 뜻이에요. 창덕궁은 그 이름 자체가 덕을 창성하게 한다. 덕이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통치 이념. 그래서 인, 덕 이런 것들이 강조된 그러한 궁궐이 바로 창덕궁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또 정조하고 관련된 작품이 하나 있어요. 설마 저 안에 보이는 글씨 아니겠죠? 이야, 언제 저거 봤어요? 이야, 저거는 아까 보니까 딱 글씨만 보이더라고요. 예, 거기서. 엄청 깨알 같은 글씨로 네. 만천명월 주인옹 다서라 그래서 만천명월의 주인 할아버지가 스스로 썼다 이런 뜻인데, 그럼 만천명월 주인 할아버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정조가 자신을 스스로 불렀던 말이에요. 만천명월이라는 게 뭐냐? 만개의 개울에 밝은 달이라는 뜻이에요. 한밤중에 밝은 달이 뜨면 전국의 개울에 다 달빛이 비치죠. 네. 바로 이 달빛이 전국의 만개의 개울에 비친다는 게 정조의 애민 사상을 표현한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네. 곳곳에 비친다. 본인의 사상을 이렇게 다 쓴, 네. 정말 개인적으로 이 창덕궁의 단풍이 제일 어디가 아름답냐라고 하면 요 일대인 것 같아요. 색깔별로 다 있네요. 다 네, 구멍. 울긋불긋하다라는 네. 게 바로 요거예요. 예, 한번 보시죠. 예. 아.
알베. 바로 저 뒤에 정자가 네. 관람정이라고 하는. 이 정자요? 네네. 예. 창덕궁은 조선에 이게 궁궐들이 여러 개 있지만 유일하게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궁궐이에요. 세계문화유산이다 그러면 궁궐 가운데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자연정원, 후원을 가진 궁궐은 세계에서 거의 유일무이하다. 정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궐이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 단풍이 예쁜 곳에서 아쉽지만 좀 작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작별할 시간이 됐네요. 네네. 창덕궁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어땠어요? 제가 예전에 한 번 와본 적 있었는데 그냥 둘러보기만 하고 막 후원도 안 들어가 봤었어요. 이렇게 들어와서 직접 또 설명도 듣고 하니까 정말 다르게 보이고 알지 못했던 역사까지 다 알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여자친구 있으면 같이 오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여기는 정말 좋은 데이트 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창덕궁은 단풍뿐만 아니라 봄에 실록이 물들 때, 여름에 녹음이 우거질 때, 겨울에 눈 올 때 이 새소리 들리잖아요. 정말 사시사철 너무나 좋은 궁궐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강의 보시고 언제 오셔도 좋은 궁궐이다. 여러분들 꼭 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한 게 끝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서울시민대학에서 서울의 역사문화 강의를 하고 이 창덕궁 포함해서 한양, 도성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수업 들으셔야 돼요. 다음 학기에도 꼭 이어서 들을게요. 약속하는 거죠? 약속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수업 때도 뭐 궁궐뿐만 아니라 서울의 역사문화 수업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